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 농구계의 판도를 바꾼 선수죠, 스테판 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커리 선수가 2년차 때부터 발목으로 고질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고 잘 삐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테판 커리가 2009년도에 데뷔를 하죠. 당시에는 하이퍼덩크 2008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다행히 루키 때 1년차 때는 그렇게 많은 부상들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처음 부상 당했던 게 2010년 11월 8일 처음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상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보니까 스테판 커리가 막 공을 잡고 딱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 조금 삐끗해요. 그래서 보면 발끝이 조금 닿아 있는데 그냥 살짝 삐끗하는 정도로 스테판 커리가 부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좀 멈춰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발목이 발끝이 조금 닿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휘는 그런 형태로 당하게 되는데, 저희들 이런 부상들 흔하게 당하거든요. 운동하다가 발목을 살짝 삐끗하고 그리고 또 뛸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다음날 돼도 뭐 붓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한데, 스테판 커리도 그런 형태들로 부상을 처음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인대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이 인대들이 염좌리고 나면 그 기능들이 좀 상실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발목의 어떤 감각을 좀 잃어버린다고 해야 될까? 위치 감각을 좀 잃게 되고, 그리고 또 발목이 이렇게 좀 휘거나 꺾이는 순간들을 약간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기능적인 발목 불안정성 뭐 그렇게 부릅니다. 뭐 인대가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덜컹덜컹해서 막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판 커리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또 게임을 뛸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스테판 커리가 발목을 한번 가볍게 삐고 나서도 운동을 계속 잘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뭐 얼마 안 지나가지고 11월 26일 날 시카고 경기 때 또 발목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비디오를 보면 스테판 커리가 레이업을 이제 던진 다음에 착지를 하면서 상대방과 큰 충격이 없는데도 다시 발목이 동일한 방향과 같이 삐게 되는데, 이때는 좀 보면 체중이 실리다 보니까 발목이 정확하게 거의 한 45도에서 한 80도 사이 각도로 이렇게 삐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아마 이때 발목 인대가 하나가 끊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판 커리는 그 첫 번째 부상을 당하고 그 해에 공식적으로는 한 7회에서 8회 정도로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고 있고, 어떤 유튜버가 올린 걸 보면 스테판 커리가 조그만하게 삔 게 11번 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차 때는 발목을 11번씩이나 삐니까 이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발목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것들을 수술로 고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5월에 1차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행한 곳이 커리의 고향이던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밥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밥 앤더슨 쌤은 NFL이라고 이렇게 미식 축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존 월이나 아니면 케빈 듀란트도 이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막 그 굉장히 유명해서 막 이 NFL 선수들의 발을 이제 고쳐주는, 로봇 발로 막 튼튼한 발로 만들어주는 선생님들로 유명한데, 당시에는 그 브로스트롬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발목인대 봉합술을 하는 방법의 수술을 시행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인대를 봉합을 하고 그 신전지대라고 하는 막들을 봉합한 수술을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즌에는 그때 NBA가 뭐 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연장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재활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약간 좋았다고 할까요? 재활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하고 8개월째 또다시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해에 5번의 발목 부상을 또 추가로 당하게 돼서 굉장히 스테판 커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때 당시에 뭐 농구화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나이키 농구화를 신었었는데 나이키 뭐 하이퍼덩크, 하이퍼퓨즈,
뭐 하이퍼 게이머, 에어맥스 플라이 이런 뭐 다양한 신발들을 막 뭐 돌려가면서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키에 가가지고 이제 헤드쿼터에서 신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발의 크기라든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추천받았던 신발이 준 브레이브 5를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아마 맞지 않았는지 주로 이제 하이퍼퓨즈 2012를 2년차 때는 주로 신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12년 이후에도 이 발목이 도저히 낫지 않아 가지고 2차 수술을 계획하게 돼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1차 수술은 샬롯에서 했지만 2차 수술은 이제 LA에 있는 UCLA의 퍼켈 선생님에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퍼켈 선생님은 리키 루비오나 드마커스 커전스나 조엘 엠비드 등 굉장히 많은 NBA 선수들을 수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NBA 선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NBA 선수들을 치료하는 걸 즐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제 아마 처음에 이 스테픈 커리를 진료하면서 스테픈 커리가 뭐 엑스레이나 뭐 MRI나 근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그래요. 얘가 왜 아픈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막 결국은 계속 발목을 삐기 때문에 발목인대 봉합술이 실패한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재건술을 하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스테픈 커리를 마취를 해서 봤대요. 그래서 마취를 해가지고 발목을 막 흔들어 보니까 스테픈 커리 발목이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인대가 끊어지면 흔들려서 이거를 딱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HD 카메라를 발목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관절경으로 보니까 이런 뼈조각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뼈조각들을 제거한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술이었고, 두 번째는 그 뼈조각만으로 이렇게 발목을 삐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발목뿐만 아니라 발목 쪽 아래쪽에 있는 거고로 관절이라고 하는 것들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을 삘 때는 발목도 삐지지만 발목 아래쪽 관절도 이게 삐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관절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게 깨끗한 거고라 발목 사진인데 이 아래 그림 같이 거고라 관절 속에 굉장히 이상한 연부 조직들이 막 자라나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랩미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꼭 그 깨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 관절 속에 막 지저분하게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오는 그런 수술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발목 재건술을 하면 뭐 복귀까지 굉장히 한 4개월에서 5개월간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히 이렇게 관절경으로만 끼어 있는 그런 연부 조직들만 제거하게 되니까 좀 더 빨리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발목이 막 심하게 불안정한 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들. 그래서 발목을 삐지 않게 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발목 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조심조심해서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가고 그 해에 케케 라이들스라고 하는 퍼포먼스 다이렉터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이제 임명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는 스테판 커리를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발목 힘이라든지 발목의 밸런스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커리가 발목을 삐는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발목에서 찾지 않고 좀 더 상위 레벨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찾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스테판 커리가 고관절의 근력이라든지 코어의 근력들이 좀 높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그래요.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 케케 라이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스테판 커리 같이 이렇게 뭐 좋은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코어를 써가지고 움직이려면 다른 선수들보다 그런 근력들이 훨씬 더 우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비시즌에 스테판 커리가 발목뿐만 아니라 뭐 내전근 그리고 중둔근 그 다음에 코어 이런 형태들의 중심적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굉장히 단련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것들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처음에는 99kg도 채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시즌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의 180kg까지 들어서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는 뭐 2등,
제일 큰 센터가 1등을 하고 커리가 2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시즌에 이런 코어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특히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등 근육 이런 것들을 많이 운동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특징적인 제어를 한 게 있다면, 스테픈 커리가 이렇게 움직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움직임들을 빨리 캐치하는 능력들, 그 뇌에다가 그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깜빡이는 글래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드리블을 치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 어떤 순간순간들을 굉장히 조그마한 순간에도 내가 뇌가 판정을 해 가지고 딱딱 스텝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뇌와 신경계와 발목까지 연결되는 이런 트랙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훈련이 결국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테판 커리가 이제 복귀를 할 때 트레이닝 파트로부터 한 가지 더 권유받은 게 있다면 보조기를 차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발목 긴데가 안 좋으면 보통 테이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핑을 하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데, 스테픈 커리는 좀 더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보조기를 차는 게 어떻겠냐, 이런 권고를 받았고, 최근에는 이런 테이핑보다 보조기가 좀 더 발목 불안정성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 그 경제적으로 테이핑보다 보조기가 더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보조기들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한 30여 가지 보조기를 착용하다가, 지금 저도 많이 쓰는 잠스트에서 만든 이런 보조기들을 그 회사에서 스테픈 커리의 발목에 맞게 이렇게 커스텀한 제품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NBA를 보면 그런 보조기를 차고 플레이하는 스테픈 커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